세법에서 우리 납세자들한테 제공하는 뭔가를 장려할 때는 혜택을 주고 또 공제를 허용을 해주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는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거주자로서는. 근데 만약에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했다.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분이 강남에 부동산을 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중국 사람이 강남 부동산을 사면 그 사람이 그 강남 부동산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국세청은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정리해놓은 섹션이 세법 안에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국내 원천 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거를 보통은 열거를 해놓고 별도로 정의를 해놓습니다. 세법 내에서. 그 소득에 대해서 우리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버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고, 과세 방법도 이 사람들은 한국 내에 주소나 뭐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세금을 떼는 원천 징수의 형태로 많이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장려하는 공제 같은 것도 제한이 됩니다.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 때는 그런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이런 비슷한 체계가 미국 세법에도 있고 캐나다 세법에도 있고 여러 나라 다 이 비슷한 구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나라에서 소득을 벌었을 때 이 나라에서 소득은 비거주자로서 과세가 되는지 또 한국에서는 거주자로서 과세가 되는지 그거 부분을 알고 양쪽을 다 짚어봐야 내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과세가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질문을 밑에 나온 게 그러면 한국 홍길동님이 미국에 투자하면 세금 어떻게 될까요? 답이 위에 있죠. 한국에서는 거주자로서 미국 소득에 대해서 포함을 해서 한국에다가 신고를 하게 될 거고요. 미국에서 비거주자가 그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되는지를 확인해서 그 부분만 미국에다가 세금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그러면 거주자냐 비거주자는 어떻게 나뉘냐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도 1시간 이상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기는 한데 우선 간단하게 한국 거를 소개를 해드리자고 하면 한국에서는 세법상 거주자, 그러니까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는 세법상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소를 둔 자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로 몇 번지 이런 주소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주소를 둔 자가 아니라 밑에 보시면 가족이나 자산이나 경제활동, 내 생활의 근거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183일보다 더 많이 한국에 있었는데도 국세청에서 나를 비거주자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183일보다 훨씬 적게 있었는데도 그래도 너는 거주자니까 저쪽 소득에 다 세금을 내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많은 판례들이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이긴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할 것은 한국에서는 이 납세 의무를 두는 거주자에다가 국적이라든지 영주권은 고려를 하질 않아요. 그냥 거주하는 거에 초점을 둬서 판단을 합니다. 물론 국적이냐 영주권이 있냐 없냐가 이 전반적인 고려 사항 중에 하나기는 해요. 근데 그걸로써 뭔가 결정이 뒤바뀌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정의를 됐냐 보면 미국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그리고 그 세법에서 정하는 실질적 체류자를 테스트하는 계산 방식이 있는데 이게 그냥 딱 1년에 183일은 아니에요. 3년치를 종합적으로 해서 보는데 이 테스트를 통과한 미국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어도 살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럼 미국은 특이하게 시민권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미국에 살던 미국 밖에 살던 상관이 없어요.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계 어디에 살든지 미국에 무조건 월드와이드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영주권에 관심 있는 분도 계시고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영주권을 이미 시민권 영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미국, 한국 양쪽 국가에 모두 다 세법상 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영주권 이거 미국 시민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지금 다 미국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나 체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다 양쪽 국가에 이 둘 다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중과세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인데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양쪽에서 다 납세 의무가 발생을 하니까요. 근데 다행히도 한국하고 미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조세 협약을 체결을 해서 그
그 조세 협약 안에는 이중과세도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부당한 탈세도 방지를 하게 자기네들끼리 협의를 해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세 협약을 통해서 이중과세가 방지가 되기도 하고 또 한국 세법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 세법도 그렇고 뭐니 해도 어느 정도는 굉장히 선진화돼 있는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 협약이 없는 나라랑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합리적으로 이중과세가 조성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세법 내에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할 때 굳이 그렇게 세금 걱정을 크게 안 하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그래도 내 소득에 대해서 양쪽 국가가 다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는 항상 그 양쪽 국가 각각 계산을 한 후에 그 둘 중에 더 높은 쪽으로 세금을 내게 돼요. 항상 더 높은 쪽으로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캐시플로우 같은 거를 감안을 해도 한국에서 계산하는 한국에서 납부할 세금이랑 미국에서 납부할 세금이랑 항상 최저한 최소의 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미리 플래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이중과세가 방지가 된다고 하면 아이 그럼 세금 뭐 됐네 라고 그냥 막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항상 주의를 하셔서 양쪽 국가 세법상의 가장 적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미리 플래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